안녕하세요. 인천 숭이동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신을 사랑하는 제자 도깨비 마마신궁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려요.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끼리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걸쳐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가의 부모에 의해서, 두 부부의 성격에 의해서, 뭐 자식에 의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나 제 신도들의 이제 토대를 두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풀려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두 번째로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가물이신 분들, 신가물은 신가물을 땡겨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부부가 남편과 부인이 신가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제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이 무슨 특별히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무섭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나의 주장을 펼치기도 그냥 그러다 보니 계속 그냥 알았다고 내내하면서 맞춰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무섭다고. 그런 경우 제가 이제 부부 합의굿으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아프다거나 갑자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여자분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요. 또 금전 실물수를 계속 금전이 새어 나가서 모이질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많이 보러 다니시죠. 겉궁합, 속궁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류로 궁합을 보는데 겉궁합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금전에 실물수가 생기게 돼요. 열심히 버는데 딱히 크게 쓰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모이질 않고 계속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고 또 요즘 현대 같은 사회에서 거의 금전의 문제만 없어도 거의 부부 사이가 대체적으로 원만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양가에 부모님이 계시죠. 뭐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또 그런 문제들, 금전의 문제들, 아니면 그냥 시부모님이 자꾸 불만을 표시를 한다든가, 너는 좀 하대를 하면서 너는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이러면서 또 그런 경우가 자꾸 쌓이다 보니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또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요. 이래서 신가물이랑 신가물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해결책들은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요. 굉장히 뭐 남편이 무서워요 했던 경우에는 이제 명목상은 합의굿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상을 풀어내어서 이제 남편한테 가려졌던 걸 좀 벗겨내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고 대하는 이제 부인을 대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부부의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사건건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전에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이 이제 막 관리하려고 들고 물어보고 체크하고 이러다 보니 부인이 피곤해지고 또 이를테면
좀 비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도 만들기가 힘들고, 물론 그걸 개인 용도로 쓰지는 않겠죠. 부인이 다 이제 나중에 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쓰려고 그런 걸 이제 마련을 하는데, 물론 남편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남편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예를 들어서 직장으로 해서 승진을 하셔서 갑자기 일이 바빠져서 신경을 좀 덜 쓴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관심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참 마음이 아프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병에 걸린다든지,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이게 딸인 경우, 아들인 경우 또 이유가 또 각각 다른데요. 제가 본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 집안에 산탈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산이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든지, 이렇게 그냥 무덤을 그대로 두고 땅을 팔아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이장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이제 잘못 건드렸을 때 생기는 게 산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아들이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탈을 난 거를 막아주고 나면 이제 아들이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은 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부부가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기간에 이런저런 다툼이나 좀 신경전이 있긴 한데요. 그게 애교로 봐줄 수준이 아니고 그게 도가 넘어서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골이 깊어지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나서 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도깨비 마마신궁 무당인 제가 또 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이제 제자가 이 무당이 좀 긴장을 덜 하게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열심히 얘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들로 해서 찾아뵙고요. 신을 매시고 나서 인연이 들어서서 이제 저도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요. 이런저런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서로에 맞춰가는 단계로 조금 툭닥거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강도가 세어지고 그 골이 깊어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문제들이 있으면은 해결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내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또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해서 풀어가시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풀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풀어 나가면은 이제 거의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런 일 없이 남은 생도 뭐 짧은데 우리 뭐 살아봤자 얼마나 길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서로 끙끙 앓지 마시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해결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부부의 인연, 부부의 합의로 가지고 주제를 드리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